정치 고수다. 오늘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 보셨습니까? 예. 어느 부분이 가장 눈길이 가시던가요? 아무래도 이제 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많은 차별을 했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당시 뭐 좀 야유하고 비방하는 언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22대 국회 개헌 연설에도 참석을 안 했었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 이 시정 연설은 또 기대도 못했던 거고. 그렇지만 이제 이재명 새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시정 연설 중에도 그래도 뭐 또 야당의 그런 냉랭한 반응을 대려 유머로서 이렇게 분위기를 좀 전환시키고자 하면서 마치고 나올 때는 그래도 뭐 전체 야당 의원들 다 일일이 악수하며 그런 좀 친근감도 보이고 또 실질적인 협치를 위한 대통령의 또 어떤 그런 변화된 모습도 보이면서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뭐 대통령이 그렇게 뭐 국회에 대한 기본 마인드만 가지고 있으면은 뭐 자기 친정 민주당이 절대적인 지금 어석에 지금 상당히 그 어석의 우월성이 있기 때문에 국정 운영하는데 절대로는 큰 애로가 없죠. 조금 여유 있게 보이셨나요? 그래서 상당히 여유 있게 상당히 여유 있게 보이셨어요. 오늘 그 시정연설 대부분이 추경 예산안 통과에 맞춰져 있었거든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아무래도 네. 이제 뭐 신임 또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지금 이제 경기가 엄청 나빠져 있으니까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민생 회복 지원금이라는 걸 가지고 이번에 한 30조 정도의 추경이 만일 형성된다 그러면 3분의 1이 민생 회복 지원금이지 않습니까? 뭐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런 특히 이제 개인 소비가 이제 여력이 없으니까 뭐 경제라는 것 자체가 개인 소비 아니면은 국가 재정으로 이 경제는 작동이 되는 건데 뭐 개인 소비 안 되니까 국가 재정을 풀어서라도 경기를 선순환시키겠다는 그런 뭐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인데 이 의지가 이제 뭐 이 서민들의 좀 상당한 뭐 도움은 될 거예요. 특히 이제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 뭐 이런 쪽에서는 당장 이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지원금 받으면 바로 그냥 지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효과는 금방 나올 거예요. 이런 게 또 다 뭐 다시 기업들 이런 뭐 경기 순환으로 이어져 가지고 뭐 좋은 국가 재정 투입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길 바라요. 그렇지만은 이게 또 한편으로는 국가 이제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는 좀 나빠지죠. 또 아울러서 또 이제 이런 소비 물가가 또 이제 인상될 수가 있어요. 물가가 오를 수도 있고 요즘 뭐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부동산 또 강풍 이 열기가 대단한데 이 투기 가해를 또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이런 걸 지금 이제 정부적인 차원에서 잘 관리하면서 민생 회복 지원금이 경기 선순환적인 측면에서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겁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그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이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반대를 해왔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거는 뭐 지금 이제 뭐 국민의힘도 곧 예결위 구성해가지고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내놓으라 하는 거지만은 뭐 그게 원구성 관련한 협의는 협의고 뭐 추경을 위한 또 예결위 작동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게 뭐 저는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민생 회복 지원금의 또 차등 지급 방식도 이게 정부안이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이 주장한 내용을 상당한 내용 부분 담았기 때문에 그게 뭐 절충형 형식으로 정부안으로 나온 마당이니까 저는 뭐 원만하게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보니까 협치 얘기도 많이 하고 소통 부분에 있어서 좀 강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호남 지역에 직접 내려가서 그 시민들, 도민들하고 직접 얘기를 하고 주고받고 하면서 약간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 방식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생 행보를 통해서 이제 뭔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도 보고 지역 경제도 살펴보는 것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지난번 울산에 먼저 갔었고, 갔었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강주를 통해서 이제 갔었는데 문제는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행차를 하시면은 대통령 말 한마디가 법이 되고 또 국가 재정이 엄청나게 뒷받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민생 행보라는 게 너무 많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은 어떻게 보면은 또 지방의 행정이든 또 지방 자치의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어. 모든 게 중앙정부에 그냥 손만 벌리고 중앙정부에서 대통령이 우리 지역에 모시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러면은 국가의 기능이라는 것은 또 역기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제 신임 이제 대통령 행사 당선되고 난 이후에 이제 민생 행보를 이렇게 뭐 전국 권역별로 몇 군데를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좋으신데 이게 빈번해지면은 엄청난 감당치도 못할 이제 국가 재정이 투입돼야 된다. 거기에는 가면은 뭐 이번에 강주 같은 경우도 타운홀 미팅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지역에 엄청난 이제 미는 큰 지역적 그 사업들을 해결하려면 국가 재정이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그건 감당치 못하는 국가 재정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국가 건전성에 문제 생기고 나중에 또 이런 게 여야 간에 기획재정부에서 이게 사전에 충분하게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조사 예비 뭐 이런 절차가 거치고 예산 심의까지도 다 맞춰가지고 이게 사업으로 적이 반영돼야 차질이 없는 건데 대통령이 한마디 말 내뱉으면 이게 급하게 만들어져요. 그런 게 뭐 과거 같은 경우는 비일비재해가지고 선심성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지 않습니까? 뭐 하여튼 뭐 저는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취임된 한 이후에 뭐 일정 부분은 민생 행보는 필요하다 보지만은 그걸 대통령께서 잘 헤아리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소통은 필요하지만 또 과도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런 거죠. 네, 속보 하나 전해드릴게요. 헌법재판관 후보 겸 헌재소장에 김상환 전 대법관이 지명됐다라는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특검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특검 수사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각이 됐잖아요. 그 이유를 보면은 특검 수사에 응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검에서는 28일 오전 9시에 나오라고 했고 윤 전 대통령 나가겠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존스 특검이 꽃놀이패를 지고 한 거예요. 꽃놀이패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 특검 상황에서는 본인의 뭐 선택 여부에 따라서 경찰이든 검찰 수사에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지금 그런 방식은 이제 통용되지 않는다. 앞으로 우리 특검은 부를 때 오지 않으면은 바로 체포영장 신청해서 한마디로 신변을 구금하고 수사를 할 수 있다. 어제 바로 그거였거든.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 입장에서 만일 법원에서 뭐 체포영장이 발부돼 가지고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48시간 이내에 조사하고 바로 구속영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입장에서도 특검에 부르면 언제든지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영장 뭐 체포영장 전담 또 법 판사 입장에서는 이걸 그런 상태에서 굳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은석 특검은 바로 20일 날 기일 지정한 거고 지금 와서 9시, 10시 그거는 신경전이에요. 그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앞으로 대면 수사를 이제 조은석 특검이 수차례 하게 될 것이고 그때마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서 꼬박꼬박 잘 나가야 되는 겁니다.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지금 저 특검법이 만들어질 때 심지어 특검 수사 내용을 아예 공포해서 국민들에게 뭐 수사 내용 언론 브리핑까지 한다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 그런 주장이나 요구대로 아마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상 신변상의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뭐 비공개 또 특검이 또 수사로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전적으로 저 문제는 뭐 특검 손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기각이 됐는데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은 발부가 됐습니다. 이거는 자업자득이에요. 자업자득입니까? 그 본인이 무슨 뭐 용빼는 재주 있다고 해서 법원에서 구속기간 만료돼 가지고 6개월 돼서 당신
풀어주겠다는데 그 대신 뭐 외부인 접촉이라든지 증거 인멸 이런 모의를 못하게끔 그걸 좀 뭐 제한적인 쉽게 말하면 석방을 했다 해가지고 그거 수용 못한다. 나는 완전한 자유의 몸을 원한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다른 지금 현재 군사령관들은 전부 다 그 제한적 요건을 다 수용해가지고 다 석방됐잖아요. 혼자만. 그리고 이게 뭐 법원에 그런 결정을 갖다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뭐 이의 신청하고 또 뭐 이런 뭐 계속해서 4번이나 다 기각당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는 본인이 제발로 그냥 나는 구속기간 영장 연장 뭐 그대로 이 상태로 난 있겠다. 그거는 마찬가지죠. 본인이 자초한 면이 있다라고 네, 보시는 그런 거죠. 거네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좀 보셨습니까, 대표님?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참 뭐 역대 이제 청문회법이 만들어지고 총리 청문회가 지금까지 한 19번 있었습니다만은 한 명의 정인 참고인 없이 이렇게 총리 청문회가 이루어진 건 이번에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 청문회 정인 참고인 없이 오로지 내정자 김민석 후보자의 입만 쳐다보고 하는 청문회, 이것도 참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참 피곤했을 거고, 이 청문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청문위원들이 물어보고 또 내정자가 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겁니다. 즉 국민 여론이 이 사람이 공직자로서의, 더군다나 총리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그 많은 국민들 최고를 대표하는 그런 위치에 수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적 역량과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 사람이 부채가 많은 사람인지.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부채가 많잖아요. 좀 정치 자금을 2002년, 2003년, 2008년 이렇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도 받고 추징금, 그 추징금 지금까지 완납하느라고 또 돈을 빌리고, 그 이제 채무 자체도 그냥 쪼개기 채무 형식이지만은 그게 이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해명은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지난 21대 국회에 다시 들어와서 5년 동안에 실질적인 수입은 한 5억 1천만 원인데 지출은 13억이 되고, 그럼 그 8억이 어디서 확보된 자금이냐, 돈이냐, 그걸 속 시원하게 해명하지 못했어요. 물론 2번의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이게 재산 변동 신고 내역은 선관위에다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해 당일까지 이 돈을 다 현찰로 썼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그런 원칙은 해야 되는 거예요. 재산 변동 신고.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 국민들에게 진솔한 사과하면서, 내가 18년 낭인 생활을 하면서 별로 소득 수입은 없다 보니까 지인들에게 돈 좀 빌려가지고 가진 돈도 갖고 또 생활도 했다, 이런 좀 솔직 담백한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하나도 위법된 행위.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이 미국 유학 가 있는 동안에 그 강신성이라는 자신의 후원 회장 하시는 분들한테 그 배추밭에 자기 아내가 2억 그냥 투자해서 매년 450원 생활비 그래서 송금 받았다. 그 배추밭이 황금 배추밭입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만은 야당 입장에서도 저는 별로 잘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발품을 팔아서라도 이 총리 후보자가 제대로 된 국민들이 저 사람 저 총리 저거 하면 큰일 나겠네, 제대로 된 한 방을 먹여야 되는데, 과거 박근혜 대통령 시절 같은 경우는 정홍 총리가 이제 사퇴하고 난 이후에 처음에 총리 지정한 사람이 안대희 전 대법관인데 중간에 낙마해 버렸잖아요. 그죠? 청문회에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문창극 또 총리 내정자를 또 임명을 했는데 또 청문회에서도 이 양반도 역사관 때문에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엄청난 발품을 팔아가지고 국민 여론을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2사람 총리를 연속으로 낙마시켰어요. 이게 야당인데,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야당다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번 총리 청문회를 계기로 저는 새롭게 이제 야당다운 자세를 갖다 본인의 마음가짐이나 또 국민의힘 전체가 변화돼야 된다. 언제까지 자신들은 집권 세력으로서 누가 야당한테 정부가 후보자가
입맛에 맞는 그런 자료 제출을 합니까? 그 자료 제출 제대로 안 됐다고 이 내용 가지고 어떻게 청문을 하느냐. 역대도 그랬어요, 그거는. 대표님 보시기에는 국민의힘에서도 날카로운 검증을 못했고 김민석 후보자도 속 시원한 해명을 내놓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뭐 총리 인준은 될 거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거는 왜요? 예. 이게 이제 여대 야소 전국 이게 아니고 여소 야대 같으면은 지금 이제 김민석 지금 총리 내정자 같은 경우는 청문회 저 어떤 모습이 저렇지 않았을 겁니다. 더 많이 고개 숙이고 아 잘못했습니다. 뭐 한마디로 제가 또 사과드립니다. 뭐 이렇게 나갔을 건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친정집 식구가 국회 절대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데 예? 국회에서 청문 이제 인사보고 다음 주에 할 거 아닙니까? 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본회의 망치 때리고 나면은 국회에서는 이 사람 청문 적격자라고 이렇게 동의 절차를 올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 안 할 리가 없잖아요. 총이 되는 거죠. 되기는 될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은 있다 이렇게 그런데 보시는 그런 거네요. 상태에서 예. 어제 예. 아니 뭐 물론 야당에서 제출 요구한 그런 자료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제대로 된 청문회를 못 하겠다. 그러면은 그때는 정책 청문회로 이렇게 많은 거리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이거는 이 김민석 후보자 입장에서는 야당이 청문회 이 파행 결정된 거로 땡큐죠. 어째 오후 4시 반까지 하고 그냥 자정까지 아무 일 없이 그냥 끝난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송미령 그 농식품부 장관 유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윤 정부 때 했던 말하고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했던 말 바꾸기 때문에 좀 비판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네. 국정 전반에 대해서 뭐 참 저게 한편으로는 실용주의적이면서도 통합 뭐 이런 그런 측면에서의 인사차별을 두지 않겠다. 전임 정부 장관이었다고 해서 자기는 뭐 이렇게 다 배척하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저 송미령 장관이 강력하게 예? 이 쉽게 말하면 이 농업사법 이걸 갖다 수용하면은 농촌 경제가 완전히 망가진다. 그래서 농망사법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거는 어떤 경우든 전부 다 거부권 행사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한 사람이 송미령 장관이에요. 그래서 전농년 그 농부들이 트랙터 끌고 가천 남태령을 넘지 못해가지고 그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까지 그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신임했다고 해서 이걸 농업사법을 희망의 사법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농림축산부에 관련 공무원들은 뭡니까? 불과 6개월 전에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는 이 법 추구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6개월 만에 대통령 바뀌니까 이 법 해야 된다고. 내가 장관은 그 사람인데 그 정부에 영이 서겠냐 이게 이제 고민이에요. 그렇지만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정권의 강요 당신이 그거 한마디로 농망사법이라고 했으니까 당신이 결자 해제해라. 그거예요. 그렇게 주문을 한 걸로 알려졌죠 지금. 그걸 수용 네, 그렇게 네, 하겠다고 네. 해서 장관 유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보십시오. 윤석열 정권의 그 강요들이 여러 사람들은 이제 내란 쉽게 말하면 공범으로 지금 검찰 경찰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한덕수 전 총리를 포함해서 예? 이런 사람들. 그런데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런 사람들 수사받고 있는데 이분은 그때 내란 그때 국무회의에 참여한 사람인데 이분은 일찌감치 이재명 대통령을 면죄부 받았어. 행평성 시비 나중에 문제 걸릴 겁니다. 막 이렇든 저렇든 이재명 대통령 판단한 것이니까 이 정권 초기에는 인사 가지고 국정 운영 지지율의 모든 게 가장 우선됩니다. 인사가 만사고 인사가 대통령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통할지 좀 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국민들이 네. 어떤 평가가 있을지 지켜봐야 되는 거죠. 대표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